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는데요. 아마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가서 한번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 물건 사라고 그러면 내 절대로 안 사겠다고 마음문을 꼭꼭 잠그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사업은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나 사업을 안 시켜드립니다. 물론 그 조건이 학력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남녀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 합격자 딱 2명밖에 안 보입니다. 나머지 다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사업자가 되시려고 하면은 따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화장품, 치약, 칫솔, 주방세제, 샴푸, 이런 또 해모힘이라는 이런 제품, 비타민, 컴팩트 이런 것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 회사에서 물건 살 필요는 없겠다. 나는 이 회사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사서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업자가 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돈 벌 생각이 없더라도 제품은 여기서 사서 써야 되겠다. 내가 마트에서 사 쓰는 치약보다도 여기가 더 싼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다. 샴푸도 더 좋은 것 같다. 화장품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런 할인 매장이나 이런 데보다 아니면 백화점보다도 훨씬 더 좋은데 더 싼 것 같다.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소비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저희 회사의 사업자가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안 쓸 물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 사업에 성공을 하지를 못해요. 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들고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서 쓰라고 자기 돈 벌 욕심에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일즈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판매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나는 판매 체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도 쓰지 않을 물건을 남에게 권유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만나면은 우리는 돈 버는 걸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정말 맛있고 싸고 깨끗하더라. 그러면은 그 동네 가면은 그 식당 한번 가보라고. 우리는 그 식당에서 홍보비 안 받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식당의 판매원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정말 감동스럽다. 그러면은 그 영화 한번 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극장에서 돈 받는 거 없는데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정말 싸다.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골목에 화장품을 파는데 정말 그 화장품이 싸고 좋더라. 내 얼굴이 변하더라. 그러면은 언니나 동생이나 친구들한테 야야야 우리 동네 화장품 써봐.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줄 거다 이거예요. 그 화장품 파는 데서 여러분들에게 영업 경비를 안 주더라도 정말 좋은 화장품을 만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서 야 화장품은 이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좋고 싸고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제품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이 열려서 정말 세일즈가 일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재밌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할 때 힘든 것은요,
좋지도 않고 비싼 것을 팔아야 될 경우, 나도 안 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될 경우는요,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일즈는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세일즈 활동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정말 제품이 싸고 좋다고 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싸고 좋다. 싸고 좋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 애터미에서는 취급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저희와 유사한 회사들과 경쟁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방문 판매 회사들은요, 대부분 제품 가격이 다 비싸요. 왜? 판매원한테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개들 비싸게 팔고, 또 그 판매원들은 비싸더라도 아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판매를 또 해냅니다.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또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 없이 또 사줘요. 그렇게 판매되는 것이 지금까지 방문 판매였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 다단계 판매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싫어해요. 주변에서. 전화 오면은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별로 좋지도 않은 거를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싸게 팔면 왜 전화 안 받냐고요. 좋은 걸 싸게 팔면은요, 자기 물건 떨어지면요, 자기가 전화를 해요. 그 물건 좀 갖다 달라고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싸고 좋은 걸 팔면은. 그래서 정말 제품이 싸고 좋은지를 우리는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와 유사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하고 경쟁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팔겠다. TV 홈쇼핑보다도 더 싸게 팔겠다. 인터넷 쇼핑몰보다도 더 싸게 팔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싸게 팔겠다. 그런데 품질은 최고의 품질이어야 된다. 먼저 품질을 결정을 해요. 최고의 품질로 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수준 이상의 제품, 명품 수준의 제품으로 품질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품질의 제품으로서는 가장 싸게 파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 가격에는 그만한 품질을 살 수 없도록 우리는 판매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품질은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품질이라고 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품질. 그런데 누구도 이런 품질의 제품을 우리보다 더 싸게 팔 수는 없다. 절대로 더 싸게 팔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 가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회사입니다. 또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은 명품 수준의 제품, 명품을 능가하는 그런 제품을 마트 가격에 판매를 한다.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마트 가격에 판매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 명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중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그 품질의 수준은 명품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 명품이라고 부르고, 그 대중이라는 뜻의 매스라는 말과 이 명품이라는 뜻의 프레스티지를 합해서 매스 프레스티지, 이거를 줄여가지고 매스티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그래서 대중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가격에 명품을 파는 대중 명품 시대를 열어가는 회사이고, 그리고 매스티지 정책에서 프레스티지 제품을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 회사의 이 제품 컨셉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사업 설명 더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벌어야만 되는 사람들. 진짜 돈을 벌어야만 되는 사람들. 제가 한번 죄송하지만은 여쭤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열심히 뛰겠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이고, 예. 저희 회사는 이 화장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 화장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 전에는 38만 5천 원에 5종 세트로 팔았던 건데 지금은 6종 세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세트씩 사시게 되면은 14만 8천 원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괜찮다고 하는 화장품 한 개 가격, 영양크림, 아이크림 이런 거 한 개 가격인데 저희는 6개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세트만 사는 게 아니고 2세트를 사겠다. 그러면은 좀 더 싸집니다. 3세트 사겠다. 더 싸죠. 4세트 사겠다. 76,500원에 6개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은 한 개당 15,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품질은 세계 최고의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제품을 쓰셨던 분들 중에서 세계 명품 화장품을 쓰시던 분들, 하나에 3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 넘어가던 것을 쓰시는 분들도 저희 거를 쓰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화장품 못 쓰겠다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또 좋은 화장품을 써온 분들이 또 화장품 좋은지 안 좋은지는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 수준의 제품을 쓰던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거는 근거 없이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명품들보다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특허 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이 돼서 그 특허 기술로 만든 거고 또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명품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100년 동안 오로지 기술로 승부해온 이 다국적 기업이 바로 콜마입니다. 그래서 이 명품 회사에다가 최고의 기술로 납품을 하면은 그 명품 회사들은 자기네 브랜드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콜마의 100년 동안 축적된 그런 노하우에다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직접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샘플 그럼 좀 줘보라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는 샘플은 안 만듭니다. 본품을 가져가서 쓰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가져오세요. 쓰던 거라도. 그러면 저희는 새 걸로 바꿔주거나 전부 다 환불을 해드린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정책을 쓰냐면은 이 화장품 샘플을 만들게 되면은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저희가 이렇게 싸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싸구려 원료로 싸구려 공법으로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원가 절감을 해서 싸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샘플을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화장품 회사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100g짜리 본품 하나 만드는 것보다 10g짜리 10개 만드는 게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이 샘플은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해요. 그리고 화장품 판매원들은 본품 쓰고 있습니까? 샘플 쓰고 있습니까? 화장품 판매원들 사람 열어보면요, 한 움큼씩 갖다 놓고요, 다 샘플 쓰고 있어. 본품 안 쓰고. 손바닥이 아프도록 달달 털어가지고 이렇게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공짜로 막 나눠주고 판매원들이 그냥 아주 싼 헐값에 아니면 공짜로 갖다가 자기들이 다 쓰고 있어요. 왜? 본품은 비싸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짜로 쓰는 샘플 가격을 누가 부담하냐면 본품을 쓰는 사람한테 다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본품이.
그것만 해도 거의 꽃배기로 올라가요. 실제로는 샘플 만드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샘플을 만들지 말자. 그 대신에 본품을 주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그거를 반품을 받자. 저는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밤에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만약에 10%만 반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정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파는 회사 같으면 없어져야 된다. 그런 회사는 망해야 된다. 망하자. 문 닫아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와서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반품률이요, 일반 회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화장품들이요, 2%에서 3% 정도의 반품이 일어납니다. 업계 평균이에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0.36%, 0.26%, 지금 0.24%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의 반품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써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가격에 반품하고 나서 그 돈 찾아가지고 어디 가도 이만한 화장품 이 돈 가지고 못 산다. 그 생각이 드시니까 반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나쁜 사람보다도요, 세상은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죠? 죄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가득 차 있다. 세상 사람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나쁜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가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의 컨셉을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주식회사고요. 이 애터미 주식회사는 SBT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나오는 제품은 우리가 100% 독점 판매를 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독점 판매 계약이 아니고 영구 독점 판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 독점 판매. 자, 그리고 SBT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합작으로 설립을 한 기업이 바로 SBT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00%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연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이 됐지만은 이 원자력연구원이 암치료를 하든가 또 의학 분야에, 그러니까 엑스레이 기계 안에 들어있는 방사선 물질도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하죠? 그런 물질들도 바로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한국 원자력 병원이 있습니다. 그 원자력 병원이 원래 원자력 연구원 산하에 있었던 제6분가 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이 분리독립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자력 연구원에 속해 있던 것이 원자력 병원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많이 하는 그런 연구를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많이 해왔다 하는 겁니다. 한국 콜마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장품의 5분의 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는 한국 콜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국 콜마 제품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왜냐하면 한국 콜마는 콜마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질 않아요. 화장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콜마는 또 제약 분야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티프라민 잘 아시죠? 어느 회사 거예요?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안티프라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유한양행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은 지금 안티프라민을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어디서 만드냐면은 콜마 제약에서 100% 만들어서 유한양행에다 납품을 하면은 그걸 유한양행 안티프라민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콜마에서 만드는 거지만은 잘 모르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콜마 화장품에서 만들어서 다른 화장품 회사에다 팔면은 그 화장품 회사는 자기네 브랜드로 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마는 이 OEM 방식, ODM 방식으로만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콜 박사하고 마이어 박사라는 이 두 피부과 의사가 피부에 기가 막힌 화장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소비자에게 들고 간 것이 아니고 화장품을 전문으로 팔거나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에 가지고 가서 자,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당신들이 원한다면은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파는 것은 당신들 이름으로 팔아라. 그래서 소위 ODM 방식, OEM 방식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콜마 기업이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일본, 한국, 중국, 헝가리, 타일랜드 이렇게 전 세계 9개국의 연구시설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콜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마는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단 한 개도 팔아낼 수 없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화장품을 팔 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면은 예쁜 용기에다가 예쁜 모델 써서 광고 적당히 때리면은 웬만한 품질 제품도 팔려 나갑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비교 분석을 해서 자기들 취급하고 있는 것보다 좋지 않으면은 콜마 걸 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콜마는 그야말로 기술로 승부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 콜마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명품 회사에다도 납품을 하고 있는 세계 명품 수준의 제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분들이 지금은 제법 많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SBT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백변화종 화장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에 저는 이 말도 안 되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는 것은 100배씩이나 도와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했어요. 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했는데 월급쟁이 말년에는 제가 화장품 공장의 공장장 대행을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화장품 공장이었는데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제법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공장에 내려가서 제가 공장에 있는 그 연구원에게 정말 좋은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좋다는 원료는 왕창 다 집어넣어라. 돈 아끼지 말고. 그리고 나쁜 것은 다 빼라. 그러면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는데 이 직원이 한 2달쯤 후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30%밖에 품질 향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물하고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왜 물하고 기름을 섞어서 만드냐면은 우리 몸에 이 얼굴에 화장품 자동 공급 장치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물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죠. 이게 안 나오게 되면은 이 피부가 완전히 쩍쩍쩍쩍 다 갈라집니다. 마치 논바닥 갈라지듯이. 왜냐하면 이거를 흙으로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물하고 유분이 공급이 안 되면 쩍쩍쩍 갈라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과 기름이 원래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장치에다가 이걸 섞는데 이거를 유화라고 합니다. 유화. 그래서 화장품 산업을 유화 산업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 놓는다고 그래서 좋은 화장품이 되냐면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기능성 물질을 얼만큼 많이 집어넣느냐 하는 것이 화장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기능성 물질이라는 것은 주름을 제거하는 성분이라든가 미백 성분이라든가 또는 보습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성 물질이 되는데 이런 기능성 물질을 식물에서 뽑아내야만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동물성 원료를 썼거나 아니면은 광물성 원료를 썼거나 또 석유 화학 원료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천연 화장품 부리에 넣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화장품은 전부 다 식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알코올 추출 방법이 있어요. 기름기가 많은 그런 성분은 알코올로 녹여낸 다음에 다시 알코올을 휘발시켜 가지고 유효 성분을 얻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열수 추출이다 하는 거예요. 열수 추출은 쉽게 얘기하면은
한약 다리듯이 이렇게 약한 불로 서서히 다려서 유효 성분을 뽑아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수 추출을 해내고 나면은 식물을 끓이면은 다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주름, 미백,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섞으면은 이 베이스 머티리얼에다 많이 섞으면은 좋은 화장품이 되고 기능성 화장품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색소가 시커멓게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화장품이 시커매져서 얼굴에 바르고 다닐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것은 수백 배씩 좋게 만들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뉴스에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이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뉴스에 의해서 아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에 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으로 계시던 장인순 박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 장인순 박사님 얼굴이 나오는데 저는 그분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뵀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대학생부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born again한 그런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로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화나 또 전설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도 실제로 있었는데 그 노아의 가족이 탔던 배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7월 그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 아라랏산이 어디 하늘나라에 있는 산이 아니고 바로 터키, 러시아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그 터키에 가면은 우리 백두산 2배 정도 돼요. 한 5,000m가 넘는 그런 산이니까 그 산 중턱에서 이 노아의 가족이 탔던 그 배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의 잔해를 측정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치수가 나와 있는 그대로 일치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길이가 300규빗이요, 폭이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1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이야. 그러면 약 50cm 정도. 그럼 300규빗이면 150m. 150m면 적은 게 아닙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가 산 중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바닷가도 아니고 그런 산 위에 가서 그런 배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천하의 높은 산이 덮였던 그 홍수는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아라랏산이에요. 요 터키에 있어요. 러시아 이렇게 국경지대에 있는데 여기 배 모양이 보이십니까? 예. 요 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탐험가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측량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하고 초음파 진단기, 금속 탐지기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요 안에 이런 형상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다 해서 이런 걸 다 그려서 이제 발표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를 만들 때 이 리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쉘을 가지고 이렇게 리베팅을 해서 잣나무를 조립을 해서 만드는데 이런 리벳 자국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이 40주야가 물이 쏟아졌지만은 실제로 그 물이 다 빠지는 데는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럼 배 안에 1년을 갇혀 있어야 되고 그 물이 빠지면서 막 급류가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배를 정박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정박을 시키려면 다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돌닷을 달았는데 그 돌에다가 이렇게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닷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런 돌닷들이 13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공식적으로 터키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다 하는 겁니다. 터키 정부 아라랏산 유물 공식 인정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배 모양이 좀 희미하죠? 요게 지진이 나기 전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아까 좀 모양이 뚜렷해졌죠? 예. 그래서 주변에 흙들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겼을 때는 발견이 이제 눈에 잘 안 띄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진이 나서 주변 흙들이 무너지면서 배 모양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서 이제 발표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 있었구나. 그래서 야, 성경을 사실로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사실로 믿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그 박사님이 뉴스에 촥 나오니까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되네. 그러다가 그 박사님이 딱 나오니까 저분이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책을 하나 내셨는데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하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저도 딱 잡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이틀 만에 다 읽었는데 이 우리 우주에는 2천억 개의 은하계 안에는 2천억 개의 이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모인 것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얼만큼 넓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 우주에 대한 큰 것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연구소 소장님을 했으니까 정말 이 마이크로 세계, 핵, 그 다음에 핵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쿼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세계까지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해놓으셨고 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얘기를 쭉 써놓으셔서 정말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권해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애터미 얘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네. 애터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만났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박사님 뉴스에 보니까 뭐 좋은 화장품 개발됐다고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거 나왔다고. 제가 다짜고짜 100배나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제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려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여기 대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소를 들어갔더니 지금 조성기 박사님, 우리 해모임 개발하셨던 조성기 박사님, 정읍 원자력 연구소 소장까지 하셨던 그분을 그때는 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높은 분이 시키니까 그분이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해모임과 아톰미 화장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기에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했더니 이게 순식간에 맑고 투명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수백 배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백 배나 좋은 화장품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온몸에 천율이 왔어요. 감전된 듯한 천율이 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도 이 색소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집어넣지 못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빛을 한번 촥 쪼였더니 이 방사선이라는 게 빛이에요. 빛. 일본에 갔더니 우리 화장품에서 방사선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햇빛도 방사선이에요. 태양에서는 지금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그 방사선이 오는데 이게 햇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살인광선도 되지만은 한편은 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선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과학자들이라는 것은 이 방사선 과학자들이라는 분들은 그 양을 조절하고 그 파장을 선별을 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방사선 과학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감마선을 어떤 양으로 탁 조사를 하면 이 색소가 탁 없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맑게 됐다 이게.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엑스레이 한 방만 딱 찍으면 돼. 그런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화장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식물 끓이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한약 달이면은. 이게 이제 철을 FE 옆에 이제 막 이 프라보놀이라는 게 이런 게 붙어가지고 철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방사선을 딱 조사해도 이렇게 맑게 됐다 이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원자력 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봤던 이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요. 이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5만 불, 6만 불의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이 화장품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럼 뭐 명품 중에서 제대로 된 거 한 가지만 잡아도요, 먹고 살아요. 스위스는 시계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1등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은 구두하고 옷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주로 화장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만 제대로 1등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물이라는 것은요, 이거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풀뿌리 갖다가 푹푹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엑스레이 한 방 빡 찍어가지고 감마레이 한 방 빡 찍어가지고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냥 전 세계에다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싼 화장품보다도 정말 좋은 화장품이 나올 수가 있다. 야, 이게 원가도 적게 들어가죠? 우리나라는요, 토양이 또 기가 막혀요. 게르마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인삼하고 중국 인삼하고 미국 인삼하고 그 산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약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해모임에 들어가는 천공 당귀 백작약도요, 한국에서만 농사를 지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미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한국의 농토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다 생산을 합니까? 이러더라고. 한국의 농토가요, 지금 옛날에 밀농사하고 뭐 보리농사하고 뭐 하던 그 밭대기들 있잖아요. 농사 안 지어 요즘에 다 놀아. 거기다가 작약 심어놓고 뭐 당귀 심어놓으면요, 지금 땅이 남아도는 거예요. 지금 논농사도 제대로 안 짓잖아요. 지금 도리어 논을 놀리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농사 안 짓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지네만 땅 넓은 줄 알고 말이야.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서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아직도 당귀, 천금, 백작약 심을 땅은요, 널려 있어요. 지금 널려 있어요, 안 널려 있어요? 널려 있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 쭉 하면서 보면 저기도 심고 나중에는 저기도 심고 다 심기겠구나, 빈 땅들 많네, 이렇게 아직은 널널하게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손바닥만한 땅에서 무슨 당귀 백작약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 가져왔습니까? 뭐 이렇게 걱정하더라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들 다 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몇백 배를 집어넣었다 이거야. 이 기가 막힌 화장품을 들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 그런데 원가가 많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원가가 많이 안 먹혀. 이게 좋은 거예요. 반도체가 왜 좋냐 이거예요. 그거 모래로 만들 거거든요. 모래로. 반도체라는 게 실리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귀소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에서. 그러니까 싼 원료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금보다도 더 비싸게 만드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창출돼서 이 나라 이 땅이 자원도 안 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는 밥 먹는 것은 먹고 살 만큼 끌어올려놓은 것이 반도체 산업인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자, 이 나라 이 땅에서 나오는 풀뿌리들, 널린 게 풀뿌리죠. 그렇죠? 푹푹 삶아가지고 방사선 한 방 빵 쪼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팔면은 값싸게 팔면서도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으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가 막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지금 프랑스가 먹고 있는 시장, 미국의 명품이 먹고 있는 시장, 일본의 시세이도 SK2가 먹고 있는 시장, 이 시장 니네 조금만 기다려라. 니네는 이 색소 문제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못 나오는데, 이 화장품 시장이라는 엄청난 이 세상을 우리가 가가지고 깃발을 꽂는 대로 이제 다 우리 땅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그 소장님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꼭 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요 이게 잘 팔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 바지가랑이 잡고 내가 우리 동네 대리점권 하나라도 좀 따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파는 건 잘 팔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파는 건 잘 팔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을 들고 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이 장사를 하는 국제 장사꾼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SBT라는 회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하고 설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원도 연구만 하는 사람들, 한국콜마도 연구하고 제조까지만 해. 판매를 안 해본 거예요. 이 두 팀이 만나가지고 SBT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기까지는 잘 만드는데 파는 걸 못 판다. 그래서 이제 설립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설립해놓고 2년 만에 자본금 다 까먹고 직원 서너 명 남아있고 이게 이제 문 닫기 직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달에 500박스를 팔아요. 그러면은 한 번 생산하면 3,000박스씩을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생산해서 몇 개월 팔아요? 6개월 팔아. 그럼 1년에 2번만 생산을 해.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쫄쫄 굶으면 공장을 세워놓고 1년에 2번 생산해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조금씩 팔면은 그거 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 닫기 직전이 되니까 이 원자력 연구원장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쓰여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판매가 문제가 돼서 이게 곧 문을 닫게 됐으니까 가가지고 좀 판매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그 책임자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가가지고 의논해서 좀 실무적인 거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SBT라는 공장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연기군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전화를 받고 한 사람이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 지금의 김추봉 대표이사님. 왜? 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 전화해가지고 사람 보낼 테니까 일 좀 잘 의논하세요. 그 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이 또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하고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장 한번 봅시다 했더니 이리 오시죠. 그래갖고 설비를 보여주는데 설비는 또 제대로 깔아놨어요. 저도 이제 화장품 설비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죠. 비슷비슷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실험실을 좀 봅시다. 왜? 실험 계측 장비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품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쫙 깔아놨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생산 품질 관리 문제가 없겠다. 그럼 판매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가 설립이 되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한 6개월쯤 가니까 밤에도 작업을 하더라고. 또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설비가 부족하다고 거기서 막 증설을 하더라고. 거기서 또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공장에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덕에 땅을 하나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불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500평이나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 너무 좁은 데로 때 엄청 넓어요. 엄청 넓기는 개뿔을 넓어요. 그래서 이 공장을 이제 2층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왔길래 옥상에다가 강당을 하나 지읍시다. 요게 이제 요 강당이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여기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건데. 그랬더니만, 뭐 괜찮다고 하더니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30분씩 줄 서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땅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 지금 이제 연기군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 2만 평에서 3만 평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 엄청 넓다고. 요 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에 한 2.5배 되는 정도 되는 강당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판매, 그리고 SBT는 생산. 이렇게 해서 두 회사가 이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 회사는 이런 첨단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국가 예산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는 연구비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싼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100년 전통의 생산 노하우를 갖춘 그런 콜마 그룹에서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명품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애터미는 이런
이 전산화에 이 아주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전산화를 통해서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드리고 또 수당도 챙겨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시작된 애터미가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이렇게 전 세계 시장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또 호주, 그다음에 뭐 베트남 뭐 각 나라에 지금 많은 제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지사가 이제 따라서 들어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들으신 말씀만 가지고는 저희 회사를 충분히 다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제품 하나하나 수당 체계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그동안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깊숙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